안녕하십니까, 신한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 번개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은 30분만 올려지게 될 겁니다. 1시간짜리 중에서 30분 정도만 올라가게 될 것이고,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즐겁고 신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침을 여는 라이브를 종종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힘들 때는 못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허리 얘기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들을 한번 설명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 룸바.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허리를 이해하고 허리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큰 그림을 갖게 되고, 그 뿌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아침에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는요, 허리의 모양을 생각을 해봅니다. 5, 4, 3번 S1이고 가운데 이제 물렁뼈가 들어있죠. 가운데 물렁뼈가 들어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라 불리는 물렁뼈가 들어있고, 요 뒤로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자, 일단 허리에 가장 무리수가 되는 곳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죠. 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는 우리 인체에서 중력의 에너지적 요소와 움직임의 에너지에 가장 힘을 가장 많이 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디스크가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생각할 수 있다면, 허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허리의 통증이 단순히 디스크냐 아니면 염좌냐, 두 가지를 놓고 봅니다. 양방적 용어에서 디스크냐 염좌냐, 또 세분화돼서 척추와의 협착증이냐 또는 전방전이증이냐, 또 척추 분리증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허리 자체의 문제로 극한되기에는 허리 문제들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놓고, 한방의 관점은요, 좌선요통이냐, 좌선요통, 요천추부 염좌냐, 한요통이냐, 습요통, 기요통, 살짝 신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어요통. 자, 일단은 증상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네들이 올 수 있는 증상이 양의학적 관점과 한의학적 관점은 우리 한번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수하다, 어떤 것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보다, 양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 허리에 대한 얘기와 한의학적에서 보는 허리의 관점을 우리는 좀 두루두루 보자는 거죠.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는 위경락, 대장경락, 신경락, 간경락에 어떤 문제가 와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양의학적 관점에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근육이 약하니, 또는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했니 라는 단어로 들어가죠. 근데요, 근육과 신경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자랑 남자랑이라는 부분을 나눕니다. 여자들의 대부분의 허리에서 오는 요통적인 요소들은 장부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궁의 에너지, 또 변비, 그 다음에 급속도로 오는 어떤 그 체중의 변화, 등이 이제 작용되고, 여자들만 특이한 어떤 그 생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고, 남자들은 허리의 통증 자체에 국한된다라고 보고요. 통증이라는 곳에 국한시키고, 또 에너지, 기운, 또는 우리가 신의 에너지, 이렇게 또 정리를 양방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방적 관점과 한방적 관점의 생각적 차원을 좀 뛰어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부위를 로컬리즘 개념으로 어디야? 라고 딱 찍습니다. 거기가 아프구나. 그러면 일단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가죠. 그렇게 허리가 아프면 일단은 통증을 의심하는 게 요방형근이야. 요방형근이구나 라고 해서 요방형근의 특징을 얻습니다.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니, 돌아 누울 때 아프니, 돌아 눕지 못한다. 또 바지가 끌리니, 또 하나는 잠잘 때 허리가 아팠니? 잠잘 때 아프니라고 먼저 거기다 얹습니다. 요방형근이라는 관점으로 허리를 봤을 때는 그 근육의 양상과 흐름을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끄집어내서 이쪽에다가 얹어야 돼요. 허리를 이해를 하다 보면 관점의 차이와 흐름의 차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얘를 끄집어서 허리의 그림에다가 얹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으로 통증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근육적으로 좀 더 봐줘야 된다는 거죠. 허리의 통증은 크게 관여하는 근육이 되게 많죠. 한번 나열해보면 척추 길이근 또한 통증에 관여하겠죠. 그죠? 허리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근육 등 광배근도 연관되겠고요. 하후거근도 연관되겠고요. 배 쪽에 있는 복직근도 연관되겠고요. 장요근도 연관되겠죠. 장요근은 소요근, 소요근, 대요근, 장골근을 합해서 우리가 장요근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문제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 못지않게끔 허리에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까지 그 움직임에 영향을 주겠고,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요렇게까지 쭉 허리를 양의학적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양방적 관점에서 허리의 근육에 대한 질환으로 몰아가다 보면 허리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지금 네가 아픈 데는 여기야. 그래서 여기를 물리치료를 받고 여기를 도수치를 받고 여기에다가 시술을 받고 여기에다 수술을 받아 라고 하는 관점적 차원을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허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운의 에너지에 부합되거나 정신적 에너지에 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전체의 몸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허리입니다. 통증의 에너지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다라는 그 그림에 많은 초점을 둡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가 아파서요 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은 2차원적인 문제고요. 그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는 얘랑 연관되어 있었던 부수적인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추론을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배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우리 몸은 균형의 연속입니다. 자, 균형. 밸런스라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균형. 어떤 곳에 막대기를 세웁니다. 막대기를 세워서 그 막대기를 똑바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4군데에서 줄을 당겨서 잡아놔야지 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허리라는 곳은 일정한 각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나오고 무릎은 들어가고 뒤꿈치는 나오는 굴곡과 만곡, 그러니까 결국 하이퍼시스와 로도시스에 연속되는 동작상에서 균형을 잡고 앞에도 얼굴과 목과 가슴과 배꼽과 서해부와 다시 무릎의 만곡의 흐름의 균형이 이룰 때 우리 몸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근육을 잡다 보면 흉쇄골근부터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내전근 또는 옆쪽으로 가서 복직근에서 대퇴직근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장경인들에서 발로 내려가는 그림과 목 뒤에 있는 두판상근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그 승모근부터 해서 척추 기립근,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 햄스트링 또는 저 다리에 있는 비복근, 아킬레스건까지 내려가는 이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될 때 우리는 균형 또는 밸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과 밸런스라는 단어가 맞춰질 때 우리 몸은 아프지 않은 거죠. 또 하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통해서 움직일 때 좌우의 대칭적 요소들이 또 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요. 단순히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약간의 균형적 요소가 깨질 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위와 대장과 신의 에너지와 간의 에너지의 조화로움을 다시 얹는 거죠. 이게요, 약간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양의학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고 한의학적으로 우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관점을 좀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자, 위장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장부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장부의 에너지와 위의 에너지와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을 이해한다면 그 그림을 또한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과 흐름을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옵니다. 음식이 들어와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위장에 들어오면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일단 피가 작동합니다. 혈액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위장으로 몰려서 그 들어온 음식물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피를 돌릴 수 있느냐라고 또 마지막까지 사람이 혈액이 돌아서 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혈액의 흐름의 중심적 역할이 결국 내장기 중에서 위장입니다. 몸 안에 피가 10개라는 혈액이 계속 돌면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가 돈다는 것은 결국 몸을 이겨내고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게 되면 혈액이 몰려서 이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혈액이 와서 계속 위장을 건드립니다. 위장을 바깥에서 치면서 건드리면서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음식은 안에서 자극이 되고요. 바깥에서 혈액이 자극이 되면서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오면서 이 음식을 완전히 멸균 소독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일단 피라는 존재가 위장으로 몰렸다. 위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가 나빠요가 아니라 기능, 펑션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위에서 그 충분한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경락학적으로 위경락은 인체의 전면을 흘러갑니다. 위장이라는 것이 전면에 흘러가지고 등 쪽에서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흘러가면서 조화로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흐르는 위경락은 횡경막을 통과합니다. 등 쪽에 있는 방광경은 횡경막을 통과하지 않고 그 중심적 흐름이 무릎 뒤에 위중에서 걸립니다. 왜냐하면 방광 1선과 2선이 합체되는 것이 위중이고 앞쪽에 위경락이 흘러가면서도 우리 몸에서 전체를 잡아주는 균형적 요소라 대칭이 되다가 무릎에서 위중에서 확 틀어 잡아줄 때 균형이 잡혀지거든요. 물론 양쪽 옆에 담경이 흘러가면서 양쪽의 균형도 잡아주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허리적인 요소로 볼 때는 위경락과 가장 큰 방광경락의 균형과 담경락의 균형을 3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부의 기능적인 요소 중에서 전체적인 요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기능이 허해지고 떨어지면 다음에 문제가 있는 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10m가 되는 곳에서 영양분을 쫙 흡수해야 되는데 위장에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되면 소장의 기능 자체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완전히 멸균 소독해서 내려주지 못하면 소장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벌어지셔야 합니다. 얘를 빨아들이자니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으니까 급하게 그냥 통과시키게 되죠.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어디에다 또 영향을 주냐면 간에다가 영양분을 올립니다. 물론 위장에서도 일부의 수분의 20%와 그 다음에 단백질의 일부를 영양분을 좀 분해해서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받아서 간에다 얹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이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내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거친 원래는
부드럽게 완전히 잘게 소화가 되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음식이 넘어야 되는데 거칠어져 있고 아직 남아있는 양의 찌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장에 대장에 무리수를 주게 됩니다. 대장에 무리수가 주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호흡의 영향이 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폐의 기능 자체는 우리가 심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간이 심에 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몸에서 버려지는 이 상황까지 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장부의 기능적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부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근육이나 혈액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한 그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고객에게 약을 줘줄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한약을 처방하실 때 하시는 말들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약이 그 우선적으로 효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모든 약에는 소화적인 요소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약적 관점의 양약은 그 포인트에 로컬리즘에 작동을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은 오장육부에 전부 다 음과 양의 조화로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점을 줘서 그렇게 약을 줘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장에 문제가 오게 되면 전체 장부의 기운이 문제가 오게 되고 흡수에 문제가 오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장의 기운 에너지 이해됐고 또 이 신장이라는 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양의학적의 생리학적 개념에 우리가 소변을 만들고 버려주는 이런 신장의 개념이 아니라 기운과 에너지의 관점에 소장의 기운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운과 에너지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주고 신장의 기운을 이해시키면 몸에서 돌아가는 기력의 에너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의 기운은 한의학적 목의 에너지에 속함으로써 근육과 통증을 주관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가다 보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어디로 가냐? 신허, 기의 기운의 에너지의 부족함으로 채워지는 요통의 개념으로 크게 되고 하나하나의 요런 문제들은 근육으로 볼 것이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온 것이냐 몸에 습이 차서 물기운이 많아서 오는 것이냐 단순히 진짜로 근육의 언밸런스로 오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면서 결론적 요소를 갖고 갑니다만 양의학적 관점에서 허리라는 그림을 참 멋있게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의학적과 같이 조화로움으로써 이곳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네 신경을 통증을 건드렸네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균형 그리고 양의학적에서 풀어줄 수 있는 요 허리에 대한 좀 더 이해도 그리고 균형이란 단어 속에서 나오는 근육 간의 밸런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지우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공부라는 거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리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물렁표를 우리가 확대를 보겠습니다. 확대를 보면 계란 후라이 같습니다. 가운데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수액. 그리고 겉에는 젤라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얘가 이 자체의 물렁뼈가 아무렇게 터지지 않고 나가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 우리가 디스크가 밀렸다 라고 표현하죠. 밀렸다. 그런데 이 물이 수액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신경을 건드릴 때 우리는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밀렸다와 터졌다를 고민해 봅시다. 디스크가 밀렸어요? 디스크가 터졌어요? 라고 생각할 때 밀린 것이 우선이냐? 터진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밀린 게 더 안 좋아? 터진 게 더 안 좋아? 이렇게 또 묻습니다. 관점적 차원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의 차원일 수도 있고 현상적 차원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현상적 차원으로는 터진 게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몇몇 이쪽에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전문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터진 게 흡수가 더 잘 돼서 치유의 예후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거는
어떤 말이 옳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쪽 분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남는 자리에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결국 현상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미 디스크는 질환적으로 왔다. 룸바 디스크 허리네이션이라는 병명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현상학적으로 보입니다. 허벅지가 얇아졌습니다. 네, 허벅지가 얇아졌습니다. 그러면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허벅지에 살이 빠지죠. 네. 또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있으면은 발목에 힘이 빠지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발목과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5번과 S원의 문제가 오게 되면 종아리가 얇아지죠.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은 좀 진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고객이 병원이든 여러분을 찾아오든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오게 되냐면 한 군데의 디스크의 증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찍어낼 때는 당신은 4번하고 5번 디스크가 있어서 지금 이 증상이 온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왔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진상 딱 보게 되면 이미 두 군데 세 군데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책에는 3번과 4번의 디스크는 허벅지가 얇아져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발목에 힘이 빠져요. 5번과 S는 종아리가 얇아졌다고 하지만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쭉 보게 되면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목도 힘이 빠져 있고 종아리도 얇아져 있고 또 허벅지도 얇아져 있는 중복절 현상들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디스크라는 것이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보지만 이미 몸은 두세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전제적 조건이 들어가고, 두 번째, 또 우리 몸은요 70% 정도가 진행이 될 때 뇌에서 인지가 하고 통증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통증을 본인이 케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걷기 운동도 해보다가 증상의 양이 깊어지고 할 때 약도 드셔보다가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상황들이 되고, 병원을 찾다가도 불편한 게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어쩌면 한의학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요, 통증의 양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통증이라는 시기를 거치고요, 이 통증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동결기, 얼어있는 듯한 기분의 유지기가 있어요. 유지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빙기 또는 치유기라고 되지 않는 해빙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객이 여러분 찾냐면 통증기에서 동결기에 어느 시점에 있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미 진행돼서 왔을 때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보행상에 문제가 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도 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선생님 또는 원장님, 내 허리가 이런데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그 대답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을 해주고 나면 모든 것을 나한테 전가시키는 기분적 에너지가 오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던졌던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줄지언정 그들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다시 묻습니다. 수술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역으로 본인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묻죠. 내 의지는요, 일단 좀 해보다가 받다가 정 안 되면 수술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수술이 들어갈 분들을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주고 오히려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부분에서 관리를 안 해줄 것이냐? 이건 아닙니다. 허리라는 부분은
감기와 같다고 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찢습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저는 믿고 30년 동안 이 계통에서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면서 느끼는 것은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질환적으로 낫는다는 말을 분명히 있는데 고객에게 확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마치 홍길동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처럼 좋아지는데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는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참 좋은데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은 하나 두자는 거죠. 디스크적인 요소에서 진짜 몸이 못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혼자서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적 요소를 가졌다. 변기에 앉아서 힘을 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장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거는 저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치료적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우리 양의사 선생님들이 옳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양의사 선생님들의 진단과 방법이 상당히 옳고 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치의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두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허리에 대해서 집안에서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거나 허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정확하게 주셔서 그분들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허리라는 것이 한번 칼을 대고 수술하게 되면 심리적 요소와 문제적 요소가 같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을 대서 허리란 부분을 들어갈 때 그 허리 하나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피부를 통해서 근막과 근육까지 건드리게 되죠. 어젯밤에도 공부했지만 우리의 근육은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지고 있고 탄력도를 가지고 있지만 근막은 플라스틱 이에 다시 설명하면요, 비닐봉지를 손으로 쭉 당기면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근막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성질은 스펀지처럼 만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칼로 제거를 하고 칼로 손상받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조직은 회복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생기는 근막엔 교착이 되고 늘러붙고 혈액 소통이 안 되면서 지방량이 늘고 온도가 떨어지고 그쪽에 어혈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통증의 양상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진다면 양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맞고요.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이게 맞고요. 재활의학 관점에서는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틀리다 맞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케어하는 분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향적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 교수가 수술하지 말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수술하실 분들은 수술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지금 저는 수술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얘기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허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했을 때, 물렁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너브, 신경이 머슬,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 안에는 블러드, 피가 흐른다. 그 얘기는요, 사람의 몸을 단순 명료하게 설명한 겁니다. 뭐냐면 사람의 몸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근육의 지배적 레벨의 신경이 있고, 신경이 근육을 지배할 때 그 근육 안에 혈관이 들어있어서 정맥순환적 요소가 피가 돌 때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라는 서큘레이션 순환이 일어날 때 몸에서 치유라는 에너지로 소통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물렁뼈가 뭘 건드리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건드리는 게 신경을 건드립니다. 여기 내려가는 너브를 건드립니다. 자, 너브를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슬이 문제가 오겠죠? 머슬이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블러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이 각기 지배해서 내려가는 하지 쪽에 내려가는 머슬들이 위크니스가 온다, 약해진다.
근육이 약해졌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근육 안에 있는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문제가 오더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근육에 변색도 오고 또 혈액이 오지 않으니까 피부도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펑션 자체가 근육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헛발도 있고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한쪽의 근육이 약해지니 이 스켈레탈, 이 골격계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적 요소의 틀어짐도 오게 되고 틀어짐으로 오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여기저기서 근육적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피폐함도 오고 심리적인 위축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도 오게 되고 본인은 괴롭고 그래서 약에 의존했더니 진통소염제로 위장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무기력해지고 이게 모든 문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피가 못 돌았다는 거예요. 피가. 역으로 너브, 머슬, 블러드에서 피를 돌려놓으면 머슬이 살아나고 머슬이 살아나면 너브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개념으로 가자. 자, 치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죠. 신경이 눌렸는데요. 신 교수님, 이쪽에 4번하고 5번이 디스크에 신경을 눌렀는데요. 얘 어떻게 치료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1번, 균형과 피입니다. 균형, 피. 두 개의 단어가 디스크의 치료의 핵심적 요소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피가 어떤 상황에서 흘러가느냐 보세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길가에 그 흙바람에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어릴 때 참 많이 놀았죠. 이게 물이 흘러가면 흙을 모아서 물길을 막습니다. 물이 못 나가면 넘쳐서 흘러가죠. 아니면 자기가 다른 길을 찾아서 물길이 다시 형성됩니다. 우리 몸은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일단은 신경학적 레벨에서 건드려졌고 그게 머슬에 영향을 줬고 머슬의 영향이 너브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저 신경 레벨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물길이 흘러갈 수 있는 균형을 좀 맞춰주자. 균형을 봤어요. 그래서 허리의 균형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볼 때 균형의 요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리라는 그림을 보고 균형이라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골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옆모습이라고 표현할게요. 라테랄, 요거 대퇴골, 하지 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허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옆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에 골격계, 스켈레탈, 척추뼈, 골반뼈, 척추와 다리에 이 골격계의 기준을 놓고 균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뼈에도 균형이 있겠지만 우리는 뼈의 균형 말고 지금부터는 머슬의 균형으로 가자. 요걸 좀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머슬의 균형과 먼저 균형적, 대칭적, 기량적 요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는 척추 길이끈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척추 길이끈. 앞에는 이거 못지않게 복직근이라는 근육으로 먼저 균형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뭔가 틀림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근육을 집어넣고 복직근이 있고요. 여기에는 장요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척추 길이끈과 뒤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엉덩이에는 대둔근이라는 대둔근과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다리에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해서는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이 균형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적 요소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러면 요방형근과 장요근의 문제네. 이렇게만 생각해서 두 개의 근육의 힘의 균형만 맞춰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요방형근, 그죠? 장요근. 그러면 얘네가 만나면 해결되겠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허리가 아프니까 요방형근하고 장요근이니까 허리 요방형근을 만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허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얹어지냐면요. 내장기의 기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부에는 장부의 기운에서 크게 움직이는 기운이 횡격막과 장부의 소장이라는 요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횡격막 그리고 소장. 왜 소장을 얘기하냐면 우리 장부 안에 독재자입니다. 얘는요. 독재자.
이 7m의 소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부의 장부들이 편안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간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또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소장의 움직임 폭이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얹어져서 치료적 요소를 하게 되면 소장하고 간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공간적 요소에서는 횡격막하고 소장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요방형근과의 이 작용을 할 때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잡아주는 포인트와 배 쪽에서 잡아주는 장요근과 소장의 포인트가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요방형근과의 그 균형이. 그래서 요방형근이 두 군데에다 힘을 더 얹어서 두 개의 근육을 동조합니다. 요게 하후거근, 선생님 근육, 광배근 두 개가 균형을 잡습니다. 하후거근이라는 근육은 가장 안쪽에서 척추의 틀어짐을 막아줘서 선생님들이 필기를 할 때 몸을 돌려서 전면을 볼 때 뭔가 막아주는 요소로 갈 때 이 요소가 오는 이 하후거근 선생님 근육이라고 얘기하고요. 허리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통증, 그래서 성가신 잔여 요통이라고 부르는 아주 근본적으로 풀리는 재미있는 근육입니다. 하후거근과 광배근은 등 쪽에 넓게 퍼져 있는 근육과 흉요근막에 아주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근육이고 그 근육이 상안골까지 와서 붙는 넓은 근육입니다. 요방형근과 같이 동조해주고 잡아줘서 배에 있는 장요근과의 힘을 겨룹니다. 장요근은 자기의 힘은 미약하지만 소장의 힘과 에너지에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왜? 소장은 생각하는 장기입니다. 소장의 기운과 에너지를 얻고 배에서 컨트롤합니다. 결국 균형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어디를 풀어서 균형을 잡아서 물기를 터주냐면 복부를 풀어줘야 됩니다. 배를 풀고 복부를 풀어서 그 균형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 물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게 뭡니까? 그 물길이 피입니다. 근데 그 물길이 미약합니다. 흘러가는 물길이 너무 미약하고 약하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우리는 그 강력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심장을 쥐어짤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심장의 기운은 폐의 에너지적 요소와 횡격막의 에너지적 요소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맥적 에너지로 가는 곳 어디? 머슬을 자극을 합니다. 머슬을 자극을 줘서 양쪽에 전부 다 기능적 요소를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종아리를 주무릅니다. 하지를 풀고 등 쪽에 있는 근육을 풀고 또 여기에 결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적 성질의 근막들의 그 포인트인 중등근과 중등근 그리고 종아리와 또 하나 전면으로 흘러가는 장부들은 모든 게 횡격막으로 컨트롤되기 때문에 소장을 컨트롤해주면서 횡격막이 자극이 됩니다만 뒤쪽에 흘러가는 것은 횡격막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점적 요소를 자극을 줘야지 그거랑 만나는 힘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게 방광경락의 합점, 합혈인 위중을 풉니다. 자, 얘네들을 자극을 주면서 뭘 한다? 균형과 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장부들의 기능을 전체적인 밸런스를 올려놓습니다. 피가 돌아가면 기계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복식호흡, 소장의 움직임, 장부의 움직임, 그로 인해서 머슬 자체가 작동할 때 피가 돌기 시작할 때 신경에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빨리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라. 라고 신경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의 신호가 계속 올라갑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요. 회복의 신호가 계속 자극 주면서 회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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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가 들어가면서 빨리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어때요? 머슬 자체가 피를 받으면서 움직이면서 신경의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니까 신경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원래대로 리셋되자. 그래서 신경 레벨이 주변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나와있던 부분들을 주변을 딱 쳐주고 막아주면서 레벨적으로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뭘 해줘야 됩니까? 균형 맞춰주고 피가 돌게끔 만들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상태에서 근육의 기능들을 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습지를 모르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치료라는 거는 헛수고 같은 노력이 반드시 얹어져야 된다. 물론 공부에도 그렇습니다. 이 공부도 경락 공부하고 근육 공부하고 해부생리학 공부하고 또 임상실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헛수고 같은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결국 치료적 에너지로 얹어진다는 것, 또는 여러분들 고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림으로 얹어진다는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치료해가지고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양파에 비유하셔야 됩니다. 양파를 깔려면 겉에 껍데기를 까야지 안에 양파들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 껍데기 까다 그냥 갑니다. 진짜를 해결하려면 일정 기간 시간 동안 분명히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얼음 낚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 낚시를 가보면 낚시터에 그 얼음이 진짜 트럭이 다녀도 얼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얼음이 말입니다. 한번 영하 20도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얼음이 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얼음이 그렇게 굳을 때까지는 똑같이 계속 날씨가 추운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얼음의 양이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그 얼음이 두꺼워지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치료라는 것을 역으로 가졌을 때 내가 한번 영상의 날씨가 쫙 왔다고 그 얼음이 다 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양의학적 관점에서 갔을 때는 치료를 기다려줄 수도 있고 버텨줄 수도 있고 3일치 약을 먹고 또 결과를 보고 다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수기를 받으러 오게 되면 한 번에 뭔가를 바라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근육의 균형과 너브, 머슬, 블러드와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균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은 수기를 받으러 왔을 때 한 번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고객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물론 때로는 고객에게 졸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만드시면 되는데, 왜 고객을 여러분들 믿지 못하냐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의 지식의 양의 한계.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경험치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양의 한계는 제가 가르쳐 드리면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다 모여서 여러분들하고 하루에 근육, 경락, 수기, 모든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근육, 경락, 해부 생리를 집어넣고 못 들어갑니다. 얘도 뇌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 실기적 요소, 경험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고객을 그럼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사람한테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교육적 부분들입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많아야 된다. 진짜 주물러서 풀어줘야 되는지, 흐름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림프 교육도 올라가죠. 지금 저희가 림프라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는 아로마도 받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경락적 요소의 흐름과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모든 부분들의 흐름을 이해할 때 치료의 흐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근육이 연장선상에 있다. 근막의 하나의 흐름에 경선의 흐름대로 간다. 또 하나는 그 근육에 감정이 얹어져 있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기분이 기쁠 때의 승무근하고 슬플 때의 승무근하고 감정의 차원에 따라서 이 근육의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치료가 되냐면 평온한 에너지를 유지할 때, 교감과 부교감의 상태에서 평온할 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급격한 감정의 기복이 있는 상태에서는 치료적 에너지도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허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고, 뭔가 경험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이게 아니면 차라리 뭘 만드는 직업이나 조립을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남을 만날 필요도 없고 혼자 앉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직업은 계속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하려면 내 지식이 끊어지지면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약 50분 정도 말하면서
단 5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이라는 게요, 5초를 끊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고객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완료된다는 거죠. 디스크 분명히 좋아집니다. 디스크 치료 관리 잘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균형과 피의 흐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너브, 머슬, 블러드라는 단어와 양의학적 관점과 해부생리학적 관점과 그 다음에 근육학적 관점과 거기에 경험시적 관점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하면서도 안 된다 생각하셔서 더 힘든 부분들이 갑니다. 또 하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같이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요, 이 아침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번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가산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클리니컬 마사지 오늘 실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저 오늘 마음먹었던 거, 헛수고 같은 노력을 반복해야지 이루어진다. 제가 1000명을 만나든 10,000명을 가르치든 그 중에서 진짜의 한 명이 나타나는 그분이 또 다른 이쪽 세계의 선구자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저는 그 한 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발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강의들 중에서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강의들 잊지 말고 배우시고요. 백억 기수들은 림프 강의 올라가 있는 강의 오늘까지 일정 번거 안 되면 제가 이쪽 라이브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고 여러분과의 하루가 멋진 시간으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룸바 허리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펼쳐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과의 기운으로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아침 정신 차린 댓글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